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확대 재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에서부터 이후에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자,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지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연결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 존경하는 앵커님 돌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네네.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조국 사태 그리고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 때문에 어느 네. 때보다도 그 주목된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임기 이제 중반이죠. 집권 3년 차인데 사실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네. 이 국론이 뭐 거의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네. 알다시피 이제 서초동과 이 광화문으로 나뉘어서 많은 국민들이 길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아마 상당히 그 인사권자로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네, 이번 부분에서 이 국회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이제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시정연설 자체에서보다요. 네. 그 이전에 사전 환담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상당히 좀 웃음 어린 이야기들이 이제 오갔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뼈 있는 공세들이 있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웃음으로 화답했지만 네. 사실은 국회가 너무 이제 전방위로 결국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제 또 질타도 있었습니다. 네. 다 이제 덕담으로 주고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인데 사실은 좀 가장 치열한 여야 관계 속에서 네. 내년도의 정부 예산안을 설명해야 되는 자리가 됐다라고 일단은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설은 특히나 이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제 국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확장 예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의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문재인 대통령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실 이 5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중에 가장 이제 많은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네. 이 초울트라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IMF도 그렇고 국제 이 전문 금융기구들에서 지금 이 내년도에 이 국제 시장이 좋지가 않다. 네. 결국 이제 특히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재정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해서 네. 최근까지 그 특수를 이제 반짝 늘렸습니다. 네. 내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재정을 확장해서 선제적으로 시장 경기 부침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추경 예산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조기부터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고용, 노동, 복지 문제 등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장했는데요. 네. 문제는 야당의 기류는 좀 차갑습니다. 네.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박수를 치면서 지금 이제 오늘 33분 시정연설 중에 28번 이 민주당에서 박수가 나왔는데 여당은 이제 대통령의 확장 재정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여당이 지금 과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이제 야당의 또 협조가 절박한 상황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아마 이 예산 이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좀 이제 난도질을 할 전반적으로 이제 삭감을 할 이제 또 그러한 이제 기세인데 어느 정도 선에서 여야 간의 공수, 이 방어와 그리고 또 공격이 이어질지는 앞으로 이제 예산 국회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에 이런 경제적인 파고를 넘기 위해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입장인데. 맞습니다. 자, 사실은 그리고 내년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다, 퍼주기 예산이다 이런 주장 야당에서는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나오고 있죠. 이미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지난해에도 이 SOC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과거에 이제 이 사회 간접 자본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만 지금은 SOC도 상당히 좀 첨단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양한 분야 이제 골고루 이제 녹아들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말씀하신 대로 총선이기 때문에 네. 특히 아마 이 그 여당 의원들 지역구 쪽, 특히 이제 정부 이 유력 인사와 유관한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SOC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것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요. 그러면은 지금 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선심성 예산의 혜택을 못 받느냐? 사실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쪽지 예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또 이제 카톡 예산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방식은 바뀌었더라도 이 밀실야합이라는 이제 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존재하는데요. 네. 아마 어느 정도까지 어느 예산을 삭감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좀 유력한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특정 지역구 예산을 어느 정도 주고받는지 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아마 끝까지 감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정연설을 주목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아주 건전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또 네네. 일각에서는 과연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 어떤 네. 그 노선의 변화 같은 게 있을까 이것도 주목한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조짐이 나온 게 있나요? 오늘 시정연설 내용 중에. 예. 오늘 시정연설에서 이제 야당이 좀 그 실소와 함께 야유했던 대목들이 있죠. 네. 이게 물론 이제 또 거친 언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청년 고용률이 회복되고 있다. 네. 이런 좀 이제 지금 상당히 경제가 악재인 건 사실인데 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호전되고 또 이제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제 이런 일부 대목들을 이제 강조를 하자 야당 이제 의석에서는 에이 하는 이제 푸념들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조금 눈살 찌푸리는 대목은 야당 의원들이 이제 손으로 X자를 표하는 이제 몸짓들이 나왔는데요. 또 귀를 막는 야당 의원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귀를 막는 야당 의원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적극적인 액션은 경제 문제는 아니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도 오늘 시정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는 조금 이제 야당 의원들의 액션이 격해진 대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이제 이 정부 측에 유리한 대목들을 대통령이 강조할 때는 야당 의원들의 좀 푸념과 성토가 잔잔하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점도 이제 짚어둬야 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것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경제를 완전히 거꾸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도 되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데 있어서 아픈 대목은 국무회의나 수보회의에서 지금까지 일부 언급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보다는 아마 시정연설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이 이제 주된 내용인 만큼 조금 국민들에게 어둡지만 희망을 던지고 싶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큰 무리는 또 없을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경제 현안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를 한 부분 바로 이 사법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 이 네. 신설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기구라는 이 점 때문에 네.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 외에 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 그리고 네. 공수처가 있었다면 과거의 권력 남용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논지를 폈는데 마치 한국당을 향한 질문 같았습니다. 왜 이토록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수처를 강조했을까요? 그렇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이 역대 정부들에서 특히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사법개혁안이 이제 공약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공수처 설치가 또 들어 있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근에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광장의 민심이 많이 좀 분열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때문에 공수처가 등장한 것이냐, 네. 아니면 공수처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필요했던 것이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한다면 후자가 사실은 정답이긴 하죠. 네. 다만 이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제 불러왔고 임명을 강행했던 조국 전 장관이 그 소임을 다했느냐 이렇게 또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강조한 것은 특별한 대목은 아니고 집권 3년 차에는 필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이제 또 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와중에 이 사법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강한 좀 집념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네. 특히 국회의 패스트트랙에 이 입법 과제가 올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은 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행정부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국회 시간, 국회 영역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네. 오히려 꼭 이번만은 공수처 신설이 돼야 된다는 이제 역설을 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야당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일전불사의 분위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극적이고 격한 몸짓 제스처도 나왔고요. 또 공수처 이 설치를 대통령이 역설할 때는 야당 쪽에서 조국 하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야유로 또 점철된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이해하고 그걸 받아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국민이 과반이 좀 넘는다면 네. 또 이 공수처 설치에 좀 상당히 이제 이 미온적이거나 차가운 입장을 가진 국민 여론도 팽팽하게 있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지난번에 찬반 논란이 그대로 이제 공수처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특정 고위공직자 개인에 대한 찬반보다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은 조금 더 이제 생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오히려 이제 장기 집권 음모의 획책이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공수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민주당은 여기에 또 반론을 한 세네 가지를 이제 지금 아주 거세게 내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공수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주장해 왔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도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겠느냐. 이 장기 집권 의도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 아니냐. 네. 두 번째로는 이제 MB 정부 시절에 이 지금 한나라당에서도 거의 지금 민주당과 비슷한 공수처 법안을 또 발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이 야당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의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과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 두 개가 공통점이 분명히 많으면서도 약간 독특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법안 이름부터가 좀 차이있죠? 네. 법안 이름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이제 공수처장 임명 권한에 있어서 네. 이 야당이 이제 권은희 의원의 안은 이 국회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없으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기소를 할 때 무리한 기소를 남용하지 않도록 기소심의위원회의 이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금은 더 정교하면서도 견제 장치를 둔 것이 야당 권은희 의원의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 공수처장 임명 부분 말고 기소심의위원회 거는 민주당도 권은희 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논의가 중요하다. 논의를 빨리 시작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3개 법안 중에 이 공수처 법안을 먼저 분리해서 선심의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네. 야당은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목소리를 내던 정의당조차도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더 이제 급하게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대통령의 오늘 그 시정연설에서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역설을 민주당이 받아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나갈 때 당장 뭐 이제 이 국정감사는 마무리 수순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합의 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일단 민주당 주도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시하신 그런 문제, 지금 네. 민주당과 제1야당 간에 또는 야당 간에도 지금 공수처 안에 대한 입장 차이뿐만 아니라 선거개혁과 공수처 개혁법안, 사법개혁 네. 법안 처리의 우선순위를 놓고도 이렇게 입장들이 미묘하게 갈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네. 이번 국회에서 이 공수처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처리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지금 검찰 패스트 개혁 트랙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사실 이제 본회의 표결이 가결이냐 부결이냐 뭐 아슬아슬한 이제 이 의석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 단계까지 진도가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뭐 발의도 되고 계류도 되고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뭐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데 128표 더하기 여기 이제 149표가 있어야 가결이 되니까요. 21표의 야당 표를 민주당이 모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양당 구도보다는 지금 다당 구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밀어준다면 이게 동시처리든 분리처리든 네. 야당의 한 20여 표는 모을 수 있을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가능한 게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민주당 안에 반란표를 다른 군소여당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8표가 다 모이지 않을 거거든요. 막 각 의원들의 분명히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복잡합니다. 의석이 선거법 줄어들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민주당의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그 방안이 분리처리라고 하는 것도 먼저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제 이후에 처리하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공수법 이제 후 나머지 선거법 개정안 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또 자신이 없다는 걸 네네. 보여주고 있어서 반반의 가능성 우리가 조금 더 몇 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리겠는데 네. 대통령이 어제 종교 지도자를 만났고 맞습니다. 오늘 연설에도 보수와 진보의 조화를 강조했고 앞으로 의견이 다른 쪽과도 만나겠다. 저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떨까요? 앞으로 대통령이 협치에 적극 나설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어제 중도나 야권은 종교계 인사들을 모아놓고 특히 이제 좀 이 정치 분열을 네. 이 대통령은 통합을 하려고 모든 수를 다 썼으나 야당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한 손을 내밀지 않고 종교계 원로와 인사들에게 이러한 이제 좀 부탁을 한 것은 직접 이 야당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로 해석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저는 사전 환담을 보면서 뼈 있는 가시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면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소는 정중하게 또 다소는 이제 의미심장하게 또 다소는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구나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오늘 사전 환담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또 이 그 정치 협의를 위한 이제 여야 지도자 대표 회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결성할 때는 이해찬 대표가 빠졌고 첫 모임에는 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빠졌었는데 네. 이러한 모임이 원래 이제 정례화했던 대로 네. 대통령과 5당 이 대표 회담이 재개된다면 네. 조금은 새로운 국면을 알겠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실망을 좀 네. 덜어달라 이런 말씀을 여야 지도자와 대통령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